미국 국채 투자로 연 10% 수익. 네. 미국 국채 투자로 어떻게 연 10% 수익이 나오죠? 한경 세 번째 ETF가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서 연 10% 수준의 배당 수익을 노릴 수 있는 SOL. 소울이면 이게 신한에서 하는 거다, 그죠? 신한자산에서 운영하는 ETF가 소울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울 미국 30년 국채 커브드 콜. 이것도 커브드 콜이네요. ETF가 어제 상장이 됐네요. 이 ETF는 한국경제신문사가 개발한 KEDI 미국 국채 20년 플러스 커브드 콜 지수를 한경이 개발한 이 KEDI 미국 국채 20년 플러스 커브드 콜 지수, 이 지수를 추종하도록 되어 있네요. 미국 장기 채권에다가 커브드 콜 전략으로 투자를 해서 매월 배당금, 분배금이죠. 이 분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네요. 월 1% 내외 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 과연 그런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커브드 콜이라는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서 많은 분들이 거의 4만 명 이상 보시더라고요. 네, 커브드 콜 구조는 이제 아시겠죠? 이 커브드 콜이란 특정 자산을 매입하는 동시에 해당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 옵션을 매도를 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A 자산을 매입하는 동시에 A 자산을 11,000원에 살 수 있는 콜 옵션을 매도하는 방식이고, 자산 가격이 11,000원 이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콜 옵션 매도 포지션에서 손실은 나고, 근데 매수한 자산은 이익이 나고, 그게 이제 퉁쳐지면서 제로가 되는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반면에 자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 콜옵션 매도 때 받은 프리미엄을 통해서 손실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콜옵션이 제가 그때 로또 복권 발행자가 된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옵션을 매도하게 되면 그 옵션에 대한 복권을 발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산이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는데 10,000원이 9,000원 가면 10% 손실이지만, 콜옵션을 매도해놓은 게 전부 다 그 콜옵션을 사간 사람들이 다 꽝이 되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복권을 발행한 나의 수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복권의 콜옵션의 가격이 만약에 500원이었다. 그러면 자산은 10,000원이 9,000원으로 가서 1,000원이 손실이 나도 옵션판 매도 금액이 500원이 퉁쳐지면서 나의 손실은 5%밖에 안 되는 그런 식이죠. 근데 큰 폭으로 만약에 40% 자산이 10,000원이 6,000원이 됐다. 그러면 6,000원에서 500원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6,500원, 내 손실은 마이너스 35%. 그래서 큰 폭으로 손실이 났을 때는 그렇게 커버가 되는 비중이 좀 작습니다. 그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자, 소울 미국 요 ETF는 이날 50원 상승한 1050원에 마감을 했다네요. 어제. 자, 올 들어 국내 투자자는 미국 증시에 거래되는 ETF를 쓸어 담았는데, 미국 기준금리가 연 5%를 넘어서면서 장기채 투자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이자 수익과 시세 차익이 커졌기 때문이고, 국내 증시에서는 관련 상품이 거의 없다 보니 장기채 투자금이 대부분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출시한 소울 30년 국제 커버드 콜 ETF는 서학개미 인기 상품을 국내로 옮겨놓은 상품인데, 올해 국내 투자자가 3,500억 원어치 가량을 순매수한 장기채 ETF iShares 20년 플러스 20년 이상 되는 TV 미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이 TLTW.
네, 장기채 iShares TLW의 한국판 상품이라고 합니다.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ETF는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하려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인데 연금 계좌에서 예금 적금 대신 투자할 수도 있고 연금 계좌에서 지금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에 예금, 적금, 채권 등 안전자산을 30% 이상 무조건 담아야 되잖아요. 이 상품을 연금 계좌에서 예금, 적금 대신 투자할 수가 있네요. 요게 장점이네요. 지금 저도 퇴직연금 계좌에 거의 70%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 ETF로 꽉 채워놨고요. 그 30%는 이제 채권형 ETF로 어쩔 수 없이 해놨는데 요 채권형이 어느 정도 나중에 금리가 떨어지면 아깝잖아요. 요 부분을 조금은 공격적인 걸로 하고 싶었었는데 요걸로 바꿀 수가 있네요. 자, 이 ETF를 운영하는 신한자산 운영 관계자는 연금 투자자는 70% 비중으로 주식,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 30%를 예적금에 주로 투자해 왔다면서 연 10% 수준의 배당금이 지급되는 이 상품에 투자를 하면 연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반면 투자 위험도 있습니다. 기초자산 가격이 폭락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금리가 다시 그러니까 이 채권이 폭락한다는 말은 금리가 급등할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다만 미국 페드가 내년부터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밝힌 만큼 채권 가격 폭락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그렇죠. 뭐 내년에는 아무래도 금리가 지금 어제 또 3.8이 깨졌죠. 예. 한 두 달 전에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예, 10년물 국채를 미국 10년물 국채를 매수를 해서 3년 연속 손해난 적이 과거 100년 역사에 한 번도 없다고요. 근데 지금 21년, 22년 올해 3년 연속 손실이 났기 때문에 작년 연말 기준으로 3.876 뭐 얼마인데 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3.87 얼마 밑으로 떨어져서 저는 끝날 확률이 높고 그러려면 10월 달에 5%였잖아요. 5% 찍었잖아요. 5%가 3.87 밑으로 끝나면 두 달 동안에 금리가 확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이 금리가 확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에 랠리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꽤 큰 연기금에서 요청이 와가지고요. 연기금 가서도 얘기를 하고 서울 머니쇼랑 몇 군데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쨌든 어젯밤 기준으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플러스가 났습니다. 국채 금리가 아니라 국채 가격이 작년 연말 대비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무래도 페드가 금리를 인하를 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위로 급등할 위험은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요. 신한자산 운용에 따르면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5%가량 움직인 올해 유사 상품인 TLTW는 배당 수익률이 15%에 육박을 했고요. 12.63%에 달하는 옵션 프리미엄이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ETF는 금리 하강 국면에서 연 10%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게 신한자산운용의 설명이고, 네, 이 부분이 아까 주가가 올라갈 때 나는 10%만 먹으면 돼. 원래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하면 그쪽에서 보시면 또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계속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걸 먹어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그냥 괜찮아 10%만 먹으면 돼 하면서 콜옵션을 딱 10% 이상 수익 나는 거에 대해서는 안 먹어도 된다. 콜옵션 매도를 때려버리면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서 국채도요 수익률이 뭐 2020년 요럴 때 금리를 확 낮춰줬을 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었죠. 그래서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10%에서 괜히 커버드 콜을 괜히 씌워놨네. 한 15% 먹을 수 있었는데 요럴 수는 있잖아요. 예,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이미 올해 이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요 전략은 저는 굉장히 좋은 ETF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금리를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요. 내년에 되게 또 경제가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자산은 흔들리는데 경제 자체는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아주 많이 떨어질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 그러면 금리가 어정쩡하게 떨어지고 그러면 국채 가격이 한 5%, 10% 이내로 올랐다 했을 때 이 콜옵션을 이렇게 딱 때려 놓으면 그 콜옵션 프리미엄만큼 수익이 더 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12.63%에 달하는 옵션 프리미엄이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옵션 프리미엄이 옵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옵션을 매도를 때리면 12.63%가 더해지는데 금리가 급락만 하지 않으면 어정쩡하게 왔다 갔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채가 3.7에서 연말이 됐는데도 3.7이에요. 연말이 됐는데도 3.7로 끝났어요. 그래서 채권에서 먹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없다라고 딱 가정했을 때. 그랬을 때는 이 옵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꽝이 되면서 이 12.63%의 옵션 매도를 했던 게 전부 다 수익으로 잡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커버드 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커버드 콜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알로 그냥 먹는 걸 선택할 거냐는 시장 전망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것 같다고 하면 S&P 500 뭐 나스닥에다가 괜히 커버드 콜 씌워놓으면 좀 아쉽죠. 올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60% 올랐잖아요. 나스닥이 한 40%. 근데 만약에 커버드 콜을 10%에 씌워놨으면 좀 많이 아쉽죠.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좀 변동성장으로 그냥 왔다 갔다. 올해는 약간 왔다 갔다 플랫으로 소폭 오르거나 아니면 소폭 내리거나 그런 국면에서는 이 커버드 콜 전략이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